자, 수능 특강 20페이지가 아니고 18페이지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기도 해서 선생님이 짧게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후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쉽게 말해서 기후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그럼 기후라는 것은 이제 평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기후 요인이라고 하면은 자, 위에서 말한 일기예보에서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왜 지역마다 다른지에 대한 이유, 원인이거든요. 자, 첫 번째 위도와 기온 볼게요. 자, 저위도라고 하면은 0도에 가까운 거죠. 고위도라고 하면은요 90도에 가까운 거죠. 자,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감소하여 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자, 고위도로 갈수록 여기 극지방이 90도 고위도죠. 태양 에너지가 넓은 면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태양 에너지인데 자, 적도와 받는 면적이 달라요. 즉 넓게 퍼져서 받느냐 혹은 적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돼서 받느냐. 당연히 집중돼서 받는 곳이 훨씬 더 기온이 높겠죠. 넓게 퍼져서 나누어서 받는 부분은요 기온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극지방은 기온이 낮고요, 저위도는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위도는 열대기후, 고위도는 온대냉대, 이제 한대기후까지요. 그래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자, 위도와 강수 볼게요. 적도 부근은 적도 수렴대 형성, 남북위 60도 부근은 함대 전선의 영향으로 연 강수량이 많은 편, 남북 회기선 부근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연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많음이라고 했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거는요 다음 페이지에서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 해발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약 0.6에서 1도씩 낮아진대요. 맞죠? 우리 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적도 부근의 고지대에서는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대요. 우리 엊그제 토요일에 날씨 되게 좋았죠. 그런 날씨가 1년 내내 나타나는 거야. 자, 원래는 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후여야 돼? 열대기후여야 하나 해발고도가 높은 지대에서는 따뜻한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걸 우리는 고산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영도인 나라인데 자, 대표적인 나라 마나우스랑 키토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위도가 같으면은 자, 동일선상에 있는 지역이면은 어때야 돼요? 기온이 비슷해야 하나. 지금 자, 오른쪽에 막 기후 그래프 보시면요. 어때요? 마나우스는 평균 25도 이상인데 키토 같은 경우에는요 15도 분포에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위도는 비슷하나 기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얘는 해발고도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모의고사에서 종종 묻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보여주지 않고요. 혹은 둘 중에 하나만 정보를 주고 문제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륙 분포, 수, 물, 육지죠.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아서 업다운 되는 영향이 작아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여름에는 기온이 빨리 그리고 많이 올라가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는 겨울에는 기온이 빨리 그리고 많이 내려감. 자, 그래서 선생님 항상 설명하죠. 여름철에 우리 놀이터에 가면은 모래밭에 발 집어넣으면 어때요? 금방 뜨거워지죠. 화상 입을 것 같잖아. 그런데 겨울에는요 모래밭에 발 넣으면요 동상 걸릴 것만큼 춥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바닷가에 더워서 들어가죠. 바다에 더워서 들어가면은 얼마 안 지나서 나와서
다시 체온을 높여주는 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선생님 작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수륙 분포의 차이. 그래서 연교차 같은 경우에는요. 4번 볼까요?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그 얘기는 같은 말. 자,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얘랑 같은 말이 뭐인 거야?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요. 자, 그러니까 연교차가 커지고요.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고 고른 편. 지형에 기복이 많은 대륙이 해양보다는 평균 풍속이 약함. 자, 볼게요. 지형에 기복이 많다가 뭐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그런데 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바다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풍속 이제 가로막히는 거야. 육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다 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기온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과 4번을 종합을 해보자면 자, 왼쪽에 여기 볼까요?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으므로 동위도에서 자, 같은 위도에 임에도 불구하고요. 연교차가 육지는 크다라고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자, 동그라미 5번에 지형. 자, 지형 때문에 바람 바지 사면과 바람 그늘 사면. 자, 이거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죠. 산에 가로막혀서 자, 바람이 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은 자, 여기가 바람 바지가 되는 거고 오른쪽이 바람 그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름이 반대가 된다면 그 바뀌겠죠. 자, 그러니까 바람 바지 사면이 강수량이 많은 거고요. 바람 그늘은요. 사막이 형성이 되기도 한대요. 자, 파타고니아 사막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동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동영상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캡처해서 영상을 찍어서 같이 올려줄게요. 얼마 전에 TVN인가 JTBC인가? 방송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를 여행 간 그 연예인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트래블러였나? 거기서 파타고니아를 갔는데 500ml짜리 콜라가 그냥 바람에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까지 바람이 많이 부나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 오디오 감독이 뭐라고 그 자막 처리를 했냐면 오디오 감독이요.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그걸 보여줄게요. 그게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르헨티나 특히나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바람 그늘 지역이라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분대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해류. 자, 난류와 한류인데요. 당연히 난류가 흐르면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남북 회기선부근. 자, 이거 자꾸 남북 회기선부근 하는데 어쨌든 한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대기가 안정된대요. 자,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자, 냄비 맨날 얘기했죠. 냄비 물 끓일 때. 자, 냄비 물을 끓입니다. 끓임. 자,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수증기가 생기겠죠? 자, 수증기는 상승합니다. 그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기온이 높은 공기는요, 상승해요. 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 불났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입을 막고 대피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공기가 상승하면 누구를 만나나요? 구름과 만납니다. 자, 구름과 만나면 이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자, 그래서 즉 기온이 높은 지역이 비가 내리는 원인은요,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상승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고 한다면 대기가 안정되죠. 차가운 공기는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이 형성이 됩니다. 됐죠? 자, 우선은 이렇게 총 6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에서는요, 기후 요소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벵겔라 해류는요, 한류예요.
그 다음에 모잠비크 해류는요, 난류예요. 자, 그럼 이것만 지도만 보셔도 아시겠죠? 어디가 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겠습니까? 이냠바느라는 지역이 훨씬 더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겠죠? 그 다음에 윌비스 베이라는 지역은요, 강수량이 많이 없고요, 기온도 낮을 겁니다.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6가지의 기후 요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